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중구가 교육 국제화 특구에 지정됐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원도심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시간당 최고 90mm 넘게 쏟아진 비로 부산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침수와 산사태 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18일에만 소방에 12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화 친구 속 배경으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중 하나로 꼽히는 칠성파 두목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주변에 형사들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동해선 등 월 대중교통요금이 4만 5천 원을 넘으면 최대 4만 5천 원까지 돌려줍니다. 다만 지역화폐인 동백패스 사용자에 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18일 저녁 시간당 최고 90mm 넘게 쏟아진 비로 부산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침수와 산사태를 우려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노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주택 뒷산에서 흙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18일 저녁 10시쯤 뒷산의 흙이 순식간에 주택을 덮치자 주민 20여 명은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집은 담 넘어왔는가 봐, 토사가. 저 뒤로 가보면 토사 보일 건데. 피하라고 이거 폴스레인 쳐놓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게라 그래요. 동래구 명장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도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대피했습니다. 인근 산에서 토사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주민 22세대 4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재작년 침수 피해를 입었던 기장 임기마을 주민들도 구호 물품 등이 사전에 준비된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2일 이후 침수나 산사태 위험 등을 피해 집을 떠난 부산 주민은 130세대 218명입니다. 미리 대비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간당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일부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한 건물의 지하실에 3m가량 물이 차올랐고 한 도로 앞이 물바다로 변해 한때 통제됐습니다. 하수가루의 맨홀 쪽에 날개하고 서러기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물이 좀 배수가 좀 안 되는데 선원을 다시 걷어내가지고 물이 더 빠진 것 같고요. 2년 전에 3년 전에도 그 가루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불구하고 지수적으로 거의 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일 하루 내린 비로 소방에 접수된 신고는 총 126건, 옹벽 붕괴나 산사태 우려 등 안전조치가 101건, 침수로 인한 배수 지원은 25건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다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 유독 잦은 비로 과수 농가가 울상입니다. 냉해 피해와 잦은 비로 사과꽃이 수정이 안 되면서 낙과 현상으로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는데요.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는 늘어지고 채 성장하지도 못한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지난 4월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한 데다 낙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는 생육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장마가 길모래해서 사과가 낙하가 많이 되어지고 사과의 작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 농가로서는 상당한 그런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가수원은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풀이나 흙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경우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장마철엔 각종 병해충 확산이 빨라 방제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전에 병해충 약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뿌린 후 6시간 이내에 비가 왔다면
비가 그친 뒤 다시 농약을 살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재해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폭우 시에 물고 나가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업인들은 호우 시나 태풍 시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배수로 관리와 병해충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장마 기간 폭우로 사망과 실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름철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기 위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결정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온 자원봉사자들과 여름 휴가를 대신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시민들까지 온정의 손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 비가 그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도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도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현철 호남대 교수 연결해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 도심 침수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침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수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빗물이 어느 곳을 향해서 흘러가겠습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낮은 곳에서는 주로 어떤 곳들일까요? 네, 지하차도, 지하도, 지하시설,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리고 가급적 바깥을 나가지 않는 것이 나와 나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리 대비했어도 예상하지 못한 침수가 발생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요. 크게 도시와 약간 외곽 지역, 농촌과 접해 있는 외곽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린다면요. 도심에서는 만약에 침수가 발생한 곳은 그 장소적으로 주로 낮은 곳 지하시설들이겠죠. 지하차도에서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처럼 지하차도를 주행하는데 갑자기 빗물이 차오른달지, 또는 참 지난해 포항에서 있었던 주차장에 빗물이 이렇게 침수가 된달지, 또는 참 지난해 여름 서울 몇몇 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시설 침수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지하 시설, 지하 주차장, 지하 도로, 지하차도 이런 곳이 침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그러한 침수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한 곳이라면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즉시 이 출구 쪽으로 향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전속력으로 뛰쳐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 비가 오면 바로 바깥으로 나와야
나와서 대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하는 곳이라면 절대로 운전하면서 지하차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차를 빼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오송 지하 참 차도 그런 참사와 참 지난해 포항 주차장 참사 그리고 지난해 여름 서울의 반지하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와 도심 침수 대응 요령 짚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 환경입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소멸 위기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원도심 중구가 국제화 외국어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가 교육부의 교육 국제화 특구 중 한 곳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6월 개관한 국제화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핵심 구상입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영어 캠프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되고 해외 학교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어 놀이터나 영어 카페 같은 시설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지역 한 고등학교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인 국제바칼로레아, IB 교육과정이 도입돼 국제화 선도학교로 육성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2023년부터 5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우리 중구 국제화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어학당 그리고 초등학생 체험형 영어 캠프 운영, 또 청소년 영어 말하기 대회 등 중구만의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특별법은 기존 초중등 교육법에서 벗어나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 혜택, 또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재정 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각종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줄고 지원이 늘어난 만큼 지역 교육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는 평소에 제 소신 위에 교육 국제화 특구 선정까지 보태진 만큼 다양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 시대를 이끌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구 4만 선 붕괴와 함께 학생 수가 크게 줄며 학교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가 축소되고 또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구. 교육 국제화 특구가 지역에 다시 사람을 불러올 견인책이 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영화 친구 속 배경으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중 하나로 꼽히는 칠성파 두목 A씨가 19일 새벽 숨졌습니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지병이 악화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의 빈소는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폭력 조직원들이 조문을 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주변에 형사들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칠성파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장례식장과 서면 한복판에서 라이벌 조직인 신20세기파와 난투극을 벌였고 당시 7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가 시행됩니다. 동백패스는 후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4만 5천 원까지 초과 금액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에서 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동백전 앱을 통해 사용 등록을 하면 됩니다.